불안장애는 일반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너무 길어지고 심해지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되고 사람도 못 만나게 되는 2차적인 회피 증상을 가져오게 되는 일련의 장애들을 모두 불안장애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불안장애는 공황장애와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강박증,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범불안장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범불안장애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을 하루 종일 환자가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고,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아무도 못 만나게 되고, 갑자기 천장이 무너질 것 같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가 계단이 갑자기 무너질 것 같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갑자기 전복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일련의 모든 증상들을 범불안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공포증은 사람들을 회피하는 대인기피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공포증이 심하면 당연히 본인이 만나야 될 사람들도 못 만나게 되고, 사회생활도 당연히 못하게 되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한 증상을 주된 증상으로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다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 본인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경험한 환자분들이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됐을 때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따라오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원인이 다양하게 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이나 강간과 같이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력감에 휩싸이면서 그 상황을 온전히 버텨내야 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그 상황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크게 계속해서 그 상황과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 경험,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피하게 되는 회피 증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골목길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골목길을 무조건 피하게 되는 회피 증상이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환자가 평소에 안정을 충분히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과각성 증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재경험, 회피, 과각성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친구도 못 만나게 되고, 사회적인 활동도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따라오게 되고, 자신의 우울증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시 알코올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이 된다, 내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또 불안이 생겼다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바로 정신과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박증입니다. 강박증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심하게 깔끔을 떨면은 강박증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청결하고 깔끔을 떤다고 해서 강박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주입이 되는 것이 환자의 불안을 자극할 때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결, 오염에 대한 생각이 될 수는 있겠죠. 청결과 오염에 대해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주입이 되고, 자기가 생각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가 할 수 없어지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강박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박증에는 청결, 오염 이외에도 숫자색이라든지 또는 똑같은 물건들을 나열해서 세워놓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수집을 한다든지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병이 아니고, 그러한 행동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다른 것들을 일치할 수가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강박증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는 소화전이 고장이 나서 갑자기 띠리링 울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알람 장치가 있는데 분명히 울려야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알람 장치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것이죠. 알람 장치가 울려야 하는 순간은 정말로 내가 위급한 상황, 내 생명이 정말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불안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럴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알람 장치가 계속해서 울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고 손발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증상들, 그런 것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 그래서 곧 내가 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증상들이 30분 안쪽으로 해서 최고치에 다다르게 되는 그 발작을 공황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황 발작이 단 한 차례만 있어도 그 한 차례 이후에 최소 한 달 정도 환자가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이 예기 불안이 따라왔을 때는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무서운 점은 발작이 실제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그 발작 이후에 환자가 또다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을 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고 직장도 안 가게 되고 2차적인 증상들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 그래서 환자가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을 하고 줄담배를 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고 흡연으로 인해서 심혈관까지 손상이 오게 된다는 것.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 공황장애를 아무리 치료를 해도 합병증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공황 발작을 또는 유사한 증상을 경험을 하셨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